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문학 교재로 공부하시는, 특히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그동안 이제 계속 방과후 수업 때문에 그 강의를 못 찍다가 일단 2학년 학생도 요번에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 시가 속에서 많은 작품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모를 만한 작품들,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강의에 없는 것들을 좀 골라서 몇 개 강의를 찍어 드리려고, 하도 이제 여러분이 언제 찍냐고 물어보셔서요. 찍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일단 좀 공부에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작품으로 뭘 할 거냐면 임유후라는 작가가 지은 목동문답가라고 하는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지금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목동문답가, 제목에서 나오고 있지만 목동이 문답이니까 목동이 뭔가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목동문답가. 그럼 묻고 답하는 거니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나?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목동이 그럼 등장하는 건가? 목동이 뭐 하는 애죠? 흔히 말하는 이제 자연 속에서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양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양치기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목동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자연 속에서, 여기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목동이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건 문답가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문가와 답가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책에서 중간에 목동이 대답하되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목동이 대답하되라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문가와 밑에 있는 답가가 존재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전반부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문자죠. 물어보는 파트고요. 자, 여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공명추구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양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공명추구를 지향한다. 쉽게 말하면, 아니 왜 이런 자연 속에 살아? 야, 사회에 나가서, 아니 저 정치권에 나가서, 저 세상으로 나가서 꿈을 펼치고, 흔히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서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입신양명을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우리 유교적 사상 속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아니 그게 좋은 삶 아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가는 당연히 이거 별로야. 난 다른 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하거나, 맞아. 나 네 말에 동의해.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후반부에는 답가 파트죠.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 라고 하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만족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 전반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신양명에 관한, 입신양명의 뜻은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라는 뜻이에요. 입신양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출세라고 보시면 돼요. 공명, 추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거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서 좌연, 귀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이 주안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래서 공명 추구한 삶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 추구한 삶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고전 시가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소재가 이거 아니겠어요? 임금님을 잘 모시며 임금님을 잘 보필하며 속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 속에서 나의 어떤 여유로움과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잘 안 읽혀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제 옛날 말들이 많아서 한자어가 많아서 안 읽히는데 간단하게 읽는 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한번. 녹양방초 안에 소 먹이는 아히들아 라고 나와 있네. 그럼 녹양 할 때 여러분 이때 양자하고 요 초자 요런 건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이게 한자인데 저 양자는 버드나무 양자고 저기 있는 초는 풀초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들과 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녹양이라는 게 푸른 버들이고요. 이거는 향기 나는 초, 향기 나는 풀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마저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연 속에서 소 먹이는 아해들아. 그럼 소 먹이는 아해가 누구겠어요? 제목에 나왔던 목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목동들 아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이 늘 수업 때 강조하는 거 있죠. 누구를 불렀다. 그럼 걔한테 말을 뭐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했다? 그럼 이것은 대화체인가요? 맞아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서 대화체를 설명하고 있구나.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목동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소 먹이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목동이 내 말을 듣는 대상이야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자를 명확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청자를 명시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한 말이니까 대화체, 말 건네는 어투, 청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 이 목동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자, 인간 영락을 안 한다, 모른다 써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줄게요. 자, 일단 영락이라고 하는 거 영자가 영화롭다 할 때 영이고요. 락이라고 하는 건 즐거워를 할 때 즐거움. 그럼 영화와 즐거움. 우리가 이제 영화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부귀영화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부귀영화와 즐거움. 이런 걸 네가 안 한다, 모른다. 너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요 뭐뭐 난다, 뭐뭐 난다, 뭐뭐 난다요 할 때 뭐뭐 난다. 뭐 난다는 일본어죠. 자, 요거 앞에 여기 사이에 2인칭 주어가 오잖아요. 아마 1학년 때 중세국어 할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앞에 2인칭 주어인 너가 오고 2인칭 주어 다음에 뭐뭐 난다란 말이 오게 되면 이거 해석은 뭐뭐 하는가 라고 하는 무슨 형? 의문형 어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의문형 어미 없는데 뭐뭐 하는 가나 까가 없는데 이러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주어 어디 있어요? 소 먹이는 아이들아 생략돼 있죠. 너는 이란 말 생략돼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영락을 아니 모르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동들아 너희 이 영화와 즐거움 아니? 인간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지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니까 넌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는 거 같죠? 인생 100년이 풀 끝에 있으리라. 그럼 예를 들어 봐요. 인생 100년은 있으리다 라고 해놓은 거죠. 이런 거 우리가 A는 B다 라고 설명한 거니까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 우리가 은유법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슬의 특징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은 순간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의 100년은 뭐다? 순간적으로 흘러간다. 야, 인생이 100년 되게 오래 갈 것 같지? 에휴, 인생이 금방이야. 너 영원히 살 것 같아? 그거 금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100년이라는 거. 그럼 인생 100년이 순간 흘러간다는 얘기는 에이, 다 허무한 거야 라는 얘기잖아. 이런 걸 왜 네 글자로 인생 무상이다 라고 설명하죠. 많이 들어봤죠? 인생 무상이요. 모든 것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인생 100년, 36,000일. 1년이 365일이잖아. 대충 요게 이거란 걸 알 수 있겠지? 그 인생 100년, 즉 36,000일이나 되는 이 엄청난 시간을 다 살아도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잘 모를 텐데 그냥 끊어봐요. 그럼 다 살아도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인생 100년을 다 산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초초라는 것 뜻은 뭐냐면 초라하다 이런 뜻이거든.
실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여러분 이걸 공부했던 전제에 출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석 달려있는 거 올림포스 교재는 다 주석이 달려있죠. 하지만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저렇게 오랜 세월을 내가 다 살더라도 되게 초라한데 쉽게 말하면 다 갖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다 갖추기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명의어니 수단 저 단자가 짧은 단자잖아. 그럼 이거는 수단이라고 하는 건 수명의 짧음이란 뜻이거든. 그냥 짧음을 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수명의 길이가 뭐란 얘기예요? 명 나오면 요 글자 떠올려야겠지? 수명의 길이라는 게 다 운명에 달려 있다. 그 머릿속에 딱 7글자 떠올라야 돼? 모든 것은 운명이라고? 송민고 갈 때도 얘기했었는데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수명의 길이가 운명이니 즉 모든 것은 나의 삶은 운명에 달려 있으니 사생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결정할 수 없다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전부 다 운명에 달린 건데 내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수 있어? 없지. 그럼 물어보는 의문형 어미가 돼 있지만 사실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설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아까 7글자 얘기했죠? 아하,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이 들어봤죠? 운명론적 세계관. 오케이. 자,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 그럼 이렇게 딱 끊어보면 생애는 유한, 사일은 무궁, 무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앞과 뒤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저기는 유한하고 여기는 무한하니까 대꾸이면서 대조가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 있으며 삶과 죽음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생애는 유한, 인간의 삶은 짧은데 사일,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을 날이란 뜻이잖아. 죽을 날은 무궁, 끝이 없다.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해. 근데 죽는 건 딱 정해진 날에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게 위에서 말했던 인간 영락이라는 거 있잖아. 인생의 영락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인생 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영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즐길 수 있는 거냐면 속세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는 유한하고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는데 뭐가 좋다고 지금 여기 살고 있어. 야, 지금이라도 즐거움과 부귀영화 누리면서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넘어가 볼까? 영려건곤에 부유같이 나왔다가 영려건곤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그냥 더덥고 허무한 세상 이런 뜻인데 이거를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영려건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부유가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부유는 하루살이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우리가 왜 이름이 하루살이죠? 하루만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부유가 하루살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밖에 못 사는 애인 거야. 그렇게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살이처럼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만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지.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그러니까 공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못 이뤘어. 이루지 못했어. 초목같이 썩었어. 내 몸이 죽어서 초목과 같이 썩어져 버린다면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느꺼우냐. 그럼 공산백골의 뜻은 뭐냐면 백골이 됐으니까 죽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그 안이 느꺼우냐. 느껍다라는 거는 서름이 북받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서름이 북받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뭐지? 서러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런 뭔 얘기냐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그 안이 서럽겠지. 너무 서럽지 않겠어? 이런 뜻이야. 그럼 그 안이 느까우냐라는 얘기는 너무 서러울 것 같지 않니?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본 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일종의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입신양명을 그러니까 해다, 해다 다 고전시가 어휘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입신양명을 생각 밖에 던져두고 뭔 얘기예요? 입신양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연교초야의 소치기만.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소치기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입신양명은 버려두고 여기서 소치기만 하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야, 답답해 죽겠다. 인생 너무 짧어. 인생 너무 짧고 너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가버리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니? 너 인생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너무 답답해 죽겠네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개는요 사실은 대꾸가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비슷하잖아. 이런 것은 햄밖에 던져두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위와 아래는 서로 뭐가 되냐면 대조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반된 삶인 거죠. 입신양명의 삶, 자연 속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치기만 하고 앉아있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로 살짝 뺄게요. 목동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이 목동의 삶을 뭐 하는 거야? 질책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가. 그러니까 문가의 특징이 뭐인 거죠? 입신양명의 삶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목동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답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입신양명이 좋아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자 그게 네 신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일단은 동의할 거였으면 저렇게 안 물어보겠지. 아, 이게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 아닌 누구신가? 라고 네 신고라고 의문형 어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음 말씀. 이 우는 웃기는 이런 뜻이겠죠. 그럼 우음 말씀. 웃기는 말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야. 웃기는 말 참 들어보겠네 이런 얘기거든. 아니 누구십니까? 아,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용이 고고하니 형용은 모습이란 뜻이거든요. 고전시에 많이 나와. 모습이 자 고고하다. 이 고고하다가 뭔가 도도하다 이런 고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고는 초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위였다 이런 뜻인데 초대부 삼녀신가? 삼녀는 사람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삼녀가 여러분 그 다른 책에는 굴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시인이고요. 이 사람이 간신벤트에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어요. 그래서 모함당해서 유배 갔다가 유배 간 삶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기는 말 다 들어보겠네. 어디 보자. 모습을 한번 보니까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네. 혹시 삼녀신가?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약간 상대방을 비꼬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아주 행색 자체가 초라한 걸 보니까 초나라 때 살았던 삼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잔혼이 영락한이라 돼 있는데 잔혼이라고 하는 건 요것만 알아야겠네. 영혼이잖아. 남아있는 영혼이 영락이라는 거는 보잘것없다는 뜻이거든. 어디 보자. 영혼이 보잘것없는 걸 보니 유학사 좌우가 아니신가? 라고 얘기해요. 이 유학사 좌우라는 사람은 유종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혁에 실패해서 지방을 전전긍긍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뭔가 멋진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 조금 비참하게 살다 죽었던 사람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 같네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사람 이름 나왔고 그럼 얘네들 썼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고사를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사 인용 많이 들어봤죠? 사람 이름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니까 고사 인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이고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당신 모습 보니까 이런 모습이구만. 이러면서 약간 조금 비꼬는 모습이 있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뭐 부귀영화 누리자고 했는데 보이는 모습이 딱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보죠. 자, 일모수죽에 저 모자가 저녁 모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 약간 이제 노을 질 무렵이겠죠. 그 저녁에 대나무에 기대어 혼자 어둑 서 겨우니, 그러니까 서 계시니 내 근심 던져두고 남의 분별하시는고. 뭔 얘기야? 자기 근심은 내버려두고 아이고 남의 분별, 남이 이렇다 저렇다 남한테 판단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내 근심할 때 이 내가 목동일까 얘들아? 목동의 근심을 던져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나한테 목동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좀 더 쉽겠다. 여기는 문가 파트의 화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근심이야. 앞에서 말했던 아니 당신 근심은 어디다가 던져두고 남의 분별, 이 남은 그럼 목동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지. 남의 분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아이고 지금 어디서 나한테 훈계질인 거야 지금? 아니 네 근심 어디다 두고 나한테 내 거에 관심 많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야 왜 나한테 시비 털어? 이런 얘기거든. 왜 시비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시비냐라고 물어보는 건 네 근심이나 생각해. 너의 모습을 보아하니 요런 모양인데 아이고 너나 잘해,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 넘어가 볼게요. 기산의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 여러분 2학년 학생들 요번에 어디에 나왔던 얘기냐면 윤선도의 만응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소부 허유가 약돋더라. 아주 야같네, 아주 똑똑했네, 이런 뜻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때 기산이라는 곳은 그 소부와 허유가 머물던 그들의 거처예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설명해요. 허유라는 애가, 허유라는 사람과 이 소부라는 애가 엄청나게 청렴결백한 자연 속에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속세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너무 좋은, 너무 성실, 너무 능력자, 너무 고고한 사람들이니까 왕이 허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우 저런 더러운 소리를 나한테 하더니 어우 귀 씻어야지, 그러면서 얼른 물에다가 귀를 씻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러자 소부가 자기 소를 끌고 와서 소한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 더러운 소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떠내려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더러운 말이 들어있는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지?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물에다가 얘들아 이렇게 말을 막 해갖고 이거 맛없어, 퇴 맛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맛없는 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더러워지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소부와 허유인 거예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기산이라고 하고요. 팁을 하나 주면 고전시가 속에서 기산영수 이렇게 나와요. 기산영수가 이 소부와 허유가 살았던 그 거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랑 동일하게 나오냐면 대개 고전시가 속에서 무릉도원과 동격으로 나와요. 뭔가 좀 초월적인 이상향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 요거는 전부 다 소부 허유의 이야기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인용한 거냐면 소부 허유 이야기를 인용한 거니까 고사를 인용했구나. 그럼 고사 인용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소부 허유가 나왔다라는 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세가 아닌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은둔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나는 정말 부귀영화 너무 싫어. 부귀영화 no.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됐나요? 부귀영화 네 싫어. 부귀영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즐겁고 즐거움을 너의 난 뭘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즐거운지 아마 너희는 모를걸? 그럼 이 너희는 앞에서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이겠지. 나한테 질책한 사람들. 내 이 자연 속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마 당신들은 모를걸요? 자부심이야. 난 알아. 나만 알아? 이런 얘기잖아. 너희 이런 거 모를 거야. 이런 거 먹어봤을려나 모르겠네.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이제 약간 좀 비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상대방을 조금 요 안에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도 좀 의도가 담겨있다 볼 수도 있고요. 자기 과시적인 모습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 노래 한 곡줄을 불러든 들어보소. 그러니까 야, 내 노래나 들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장안을 돌아보니, 자, 장안을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두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요거 윤선대 만능이 나오죠. 장안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수도는 것 서울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곳은 뭐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속세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 계시는 그 속세, 그곳을 돌아보니 풍진이 아득하다. 그럼 풍진이라고 하는 건 먼지 진자를 쓰는 거거든. 그럼 풍진은 속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뭔 얘기야? 어디 속세가 어디 있나 봤더니 너무 아득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멀리 떨어진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못 가겠는데?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부기는 부운이요 공명은 와각이라 써 있어요. 여러분 부기라고 하는 건 부기영 할 때 그 부기겠죠. 근데 부운, 이 운자가 구름 운자잖아. 그럼 부기는 부운이다라는 얘기 뭔 얘기겠어요? 부기라는 것들은 떠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건 가벼운 거니까 언제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 다음에 공명이라고 하는 건 와각. 이 와각이라는 건 빈 달팽이 껍질을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가 비어있다는 뜻이니까 공허함을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일단 대꾸라고 볼 수 있겠고, 북이 영원할 것 같지? 뜬구름과 같은 거야. 공명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지? 그건 그냥 빈 달팽이 껍질 같은 거야. 그럼 앞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했었네. 이것은 바로 인생이란 게 이렇게 다 무상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허무하다? 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귀와 공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허무한 것들이다. 허무하고 부질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집착해서 뭐 할래? 이런 뜻이잖아. 맨 마지막에 이 퉁소 한곡조의 행화촌. 행화촌은 살구꽃이 있는 마을이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도화, 행화 나오잖아, 얘들아. 도화는 복숭아꽃 하면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그 무릉도원 떠올릴 수 있고, 이때 행화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상향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화와 도화가 함께 나오잖아. 도화, 행화 이렇게 함께 나올 경우에는 이런 이상향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때는 그냥 봄이라는 계절을 표현할 때도 많다라는 거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답가 파트인 거예요. 아까 문가에선 뭐 했죠? 상대방을 질책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답가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시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아니 네 삶이나 잘 살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반박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반문하는, 질문하는 부분도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습들도 아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답가 파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글 자체는 길진 않은데 혼자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요거 그 내용들 혼자 해석할 수 있도록만 만들면 되거든요. 혼자,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표시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읽을 수 있으면 완전 성공인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최종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입신양명과 자연기위, 이 두 가지 처음 얘기했잖아.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땐 얘들아 이런 게 있었잖아. 결과적으로는 목동이 대답하는 걸 통해서 마치 목동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이 작품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고 문가에도 하나 설명을 해놓고 답가에도 하나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도 쭉 얘기해놓고 세속적인 삶도 쭉 얘기해놓고 각자의 입장을 그냥 제시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목동이 에이 그거 다 허무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목동이 말한 거 허무한 거야, 그게 진리인가? 그게 최고인가? 그게 아니라 비중이 똑같잖아. 앞쪽에 있는 그 입신양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기가 분량 자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얘기는 둘 다 여기 써있지만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도 소개해주고 이런 삶도 소개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신양명과 자연기위 이 둘의 조화를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현하려면 균형에 대한 이야기겠죠. 적절하게 사회 속에 나가서 그러니까 입신양명이 나쁜 건 아니거든, 얘들아. 왜냐하면 이름을 드높여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고 입신양명을 하게 되면 결국 임금님을 보필할 수 있는 거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뭐 더러워, 정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입장 제시하고 있다. 대등하면서도 반대니까 대조가 될 수 있다는 거. 요 말 여러분 포인트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다음, 말을 건네놓고 어디선지 아까 기억나시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찝어낼 수만 있으면 돼. 다음, 서리, 대조, 대꾸 요 표현기법도 어디선지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아까 뭐 기산 통해서 소부 허유 얘기했었고 또 아까 누구 있었지? 구런이라고 하는 삼녀도 있었고 좌우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 다섯 번째, 열린 대화체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가 좋다는 얘기야?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앞에는 입신양명, 뒤에는 자연기위가 있는 것뿐이지 어디 쪽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이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래 모든 건 허무하니까 결국 자연 속의 삶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열린 대화체 통해서 양쪽의 균형적인 시선을 보내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목동문납각.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예찬하는 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요 내용까지 하면 정리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씩 정리는 해줄게요. 일단 강의 찍지 않은 것들 위주로 해서 고전 시간만큼은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까지 방과후를 계속 해야 되겠고요. 방과후 끝나자마자 좀 가열차게 강의 준비해갖고 다다음 주 이제 또 시험 전주기도 하니까 그때 한번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강의는 왜 하는 거냐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서 그럴 때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혼자 읽어내기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